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9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3,500만 원 복귀에 성공을 했고, 리플도 추가 하락을 멈추고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엊그제 나왔던 하락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제 나온 반등의 재료도 리플 개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에 호재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한 건데, 자, 리플은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이 하락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지지만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은 여기서의 지지라인도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조만간 XRP 시세에 악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리플의 최근 나온 기사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어제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낸 재료도 어떤 건지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 전체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 소식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보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기사부터 살펴볼 건데,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이라고 불리는 리플의 CEO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낙관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은 현재 재판 비용에 1억 달러 이상을 썼고, SEC는 최근 약식 판결에서처럼 패소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리플이 될 거고 SEC는 현재 패배가 뻔히 보이는 싸움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랩스의 채용 인력 80% 이상을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뽑을 것이라고도 밝혔죠. 이 세 줄이 이 인터뷰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리플 CEO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발언을 한 거죠. 패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고 아무리 리플이 알트코인들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스타트업으로 분류되는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소송에서 이런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발언이 리플의 하락을 막고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낼 만한 재료는 아니었죠. 어제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재료는 첫 번째로 바로 이 부분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미국의 글로벌 자산운용사인데요. 여기서 어제 날짜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프랭클린 템플턴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 산하 이 BGX 거래소에 상장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 ETF는 수탁사로 지정된 게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보유한 비트코인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 이 속보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 1.4조 달러, 하나로 1,800조 원이 넘는 여기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죠. 그래서 이전에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었던 이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에 이어서 또 한 번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 기대감에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어제 이 SEC 위원장인 게일 갠슬러가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지금 시장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슈, 확실하게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평가받는 이슈가 바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고 여기에 자금이, 기관 자금이 투입된다라면은 이건 코인 시장에 역대급으로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앞서서 확실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방으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슈가 당장 오늘 저녁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을 시작한 이후에 다행히도 이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평가받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쭉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저번 달에 발표했을 때 이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지표는 전년 대비 지표이기 때문에 이 전달과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시장은 일단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 속도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저녁에 발표가 예정인 이 수치에 대한 시장의 예측치가 3.6%로 꽤 높게 잡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노동과 고용시장 지표들, 그리고 달러의 상승, 장기 채권도 마찬가지였고 국제 유가까지 치솟으면서 오늘 저녁에 나올 이 수치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치가 발표가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잡히지 않다라는 그걸 방증하는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당장 이번 달에 9월 21일 날 미 FOMC에서 기준금리 발표를 할 거고 일단 시장은 이번 달에는 동결할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다음번에 있을 FOMC 회의 때 11월에는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재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과연 연준은 다음번 회의 11월 달에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기준금리를 정할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발언에 따라서 이 발언이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에 따라서 시장은 확실하게 방향성을 정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달에 이러한 중요 포인트들이 있는 거고 리플 개별적으로는 당연히 중간항소 이슈가 XRP 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부분도 9월달 안에 충분히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이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냐 기각이냐 이 중간항소에 대해서 이 결정만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2차로는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인이냐 기각이냐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승인이 나오면 중간항소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XRP 시세는 추가로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알맞게 대응할 수만 있다면 아직 긍정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현재 제가 가지고 온 이 차트는 리플의 3개월봉 차트입니다.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고 2018년부터 이 삼각 수렴을 그려가고 있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 이후에 이 상단 저항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캔들 밑에 그리고 이 삼각 수렴 지지라인 위에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조금 열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항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승인이 나서 리플이 추가 하락을 경험한다라고 해도 분명히 어디선가는 지지를 만들고 반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지지 라인이 이 삼각 수렴 지지 라인 위에서 이 사이에서만 형성돼 준다라면은 크게 봤을 때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지 라인이 달러로는 0.39불, 이게 한화로는 510원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만약에 여기까지 하락을 하고 지지 라인을 만든다라면 이 가격대는 정말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세력들, 이 기관 세력들 고래들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꼬리를 남긴다라고 해도 반드시 캔들의 몸통은 이 안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잡아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은 그 부분 전부 다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힘드시고 그 이후에 횡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신 마음 크시겠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멘탈 잡으시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와 호재 소식들에 어떻게 대응해야지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을지 이 수익률을 늘려갈 수 있을지 미리 시나리오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함께 대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그 방향성을 보고 우리도
거기에 알맞는 스탠스를 가지고 타점 잡으면서 매매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전부 카톡방에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이고 제가 이 카톡방 운영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 통해서도 이런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도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가져올 겁니다. 발표되기 1시간 전부터 이런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 받아보실 준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